수학을 왜 안 할까? 수학 숙제를 왜 안 할까?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이유. 좌절감을 맛보기 싫어서. 네. 내가 했다가 안 풀리는 순간, 또는 했다가 안 풀렸는데 또 부모가 그걸 보고 왜 못 풀어? 이거 맨날 했는데 왜 아직도 몰라? 몇 번을 더 설명해야 돼? 피드백. 네, 부정적인 네. 피드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중요해요. 그거는 또 부모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네. 막 세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혼내거나 이러는 사람 앞에서는 되게 막 무서울 수 있어요. 공포.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협박을 약간 벌 주듯이 아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거나 정말 심하게 막 화가 났을 때는 막 내쫓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아이는 그 순간에 막 겁을 먹죠. 친밀감의 욕구, 유대감의 욕구가 엄청나게 훼손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공포감이 확 올라오고 불안감이 확 올라오고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피하는 거. 그래서 회피라는 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미루기가 있어요. 네. 네. 안 해.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내일이 학원 가는 거면은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학원 가기 전에 할 거야. 지금은 안 하고 저녁 때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미루는 네. 게 지금 나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가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내가 힘든 감정을 이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우선은 피하고 보는 거예요. 공부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공부와 관련된 감정을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바로 공부 정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뭔가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중요한 또 잘못된 방법이 네. 아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나는 지금 계획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마다. 나는 지금 뭐 할 거고 이따가 숙제할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거 내 마음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해. 근데 부모가 되면은 그러기가 쉽더라고요. 네. 지금 해. 이따 해도 되는데 지금 해. 네. 왜 말 안 들어? 네. 그게 기싸움이에요. 통제감. 자율성의 욕구를 훼손시키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때 커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뭔가 무시받는 느낌. 그 순간에 확 들어요. 그러면은 표현형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런 식으로 생각 못 하거든요. 표현형은 화예요. 화내고. 막 갑자기 막 충동적인 언행을 하고 아이가 막 욕 같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막 뭘 던지거나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 행동에만 집중을 하죠.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렇죠. 또 협박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협박이죠. 네. 이면에 있는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알아도 잘 안 되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아이의 이면에 이런 자율성이 훼손됐을 때 찾아오는 수치심의 표현형인 분노다. 그래서 화에 집중하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에 집중해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팁을 알려드리려고 네. 대화법을. 네. 네. 이런 큰 구도가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공부를 부모가 가르치는 그 장면이다. 그 순간에 엄청난 정서들이 아이한테 작용한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정서를 함께 해줘야 된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 시점에 고민이 생겨요. 네. 그러면 숙제시키지 말아야 되나요? 네. 우선 편하게 해줘야 되나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딱 두 개예요. 육아의 대원칙이기도 한데 교육도 역시 대원칙이 통하는데 네. 아이의 행동은 조절해주고 네. 아이의 마음은 다 받아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세트로 생각해서 네. 아이의 마음을 받아줬다가는 네. 지금 숙제를 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아이의 마음은 다 받아줘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또 생각들.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마음을 부모가 헤아려줄 준비가 돼야 되고 헤아리면 다 받아줘야 돼요. 받아줬다가 내가 숙제 못 시키게 될까봐, 이거 받아줬다가 애가 공부 안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받아주는 거랑 별개로 숙제는 시킬 수 있다. 육아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떼쓰면 안 돼. 랑 똑같아요. 떼쓰는 이유 다 받아줘야 되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면 안 돼. 네. 이런 거랑 똑같이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의 착각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공부시키는 건데 네. 아이의 마음은 똑같지 않나요? 아니, 전혀 달라요. 아이는 내 자율성의 욕구, 내 의존성의 욕구가 훼손되지 않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진짜 중요해요. 하루 만에 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몇 년을 걸쳐서 점점점 돼요. 아,
숙제를 시키더라도 난 하기 싫지만 내 이면에 있는 마음은 엄마가 다 알아. 아빠가 다 알아.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내 이런 마음들을 공유하고 믿어주는 내 편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학원 정하고 다 내 타이밍이나 이런 거 다 강압하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부모님도 내 선에서 생각해 주시고 부모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숙제할 시간이나 숙제의 양이나 어떤 학원을 정하는 거나 다 부모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랑 상의하면서 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해. 이런 마음이 몇 년에 걸쳐서 생겨요. 이게 돼야지 사춘기 청소년이 됐었을 때 안정적으로 자리 잡죠. 보통 요즘에 자기주도 학습, 뭐 내적 동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네. 어린이를 꿈꾸잖아요. 물론 저도 꿈꿔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밑바탕이 몇 년에 걸쳐서 됐었을 때 아이가 특히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하고 싶은 꿈이나 방향이 더 생겼을 때 쭉쭉쭉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밑바탕을 계속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공부 정서를 부모가 옆에서 함께 공유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게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분 키울 때 무슨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물 주고 햇빛 주고 거름 주고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길게 같이 해주는 거. 근데 그거 해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다. 왜냐면은 부모도 감정을 가진 존재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친밀감이 훼손되는 느낌 너무 받아요. 네. 막 멀어지는 느낌.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시키자니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대로 하자니 또 아이가 거부하고 네.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네. 서로 막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해줄 게 그런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막 유전자 조작 다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하면은 햇볕의 존재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은 정기적인 물을 주는 존재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거름의 존재가 되어줄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읽어줄 거냐? 감정은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있는 감정을 같이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점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경험할 거거든요. 네. 그거를 옆에서 같이 공유해 주는 거를 네. 하면 그게 바로 계속 됐었을 때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정서를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청소년 때 진짜 공부 많이 하고 학원 많이 다니고 부모님들도 많이 지쳐있고 아주 예민한 요 고등학교 시절, 네. 네. 재수 시절 네. 대치동에서 힘들 아이들을 보면은 네. 항상 느끼는 게 정서 너무 중요한데 정서를 놓쳤구나. 근데 이제 놓친 게 나쁜 마음에서 놓친 게 아니라 그쵸. 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자기가 그 순간에 있는 감정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감정을 억압해요. 내가 지금 수학 문제 푸다가 막혔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 네. 또는 뭐 부모님이 강제로 막 이거 해 저거 해 해서 막 억지로 학원 다니면서 느끼는 모멸감, 수치심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수면 아래로 묻어요. 근데 감정이라는 건 묻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곪아요. 곪다가 나중에 이제 쌓이다가 터져요. 언제 터지냐면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타이밍에 터져요. 근데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은 정말 많이 보는 이제 흔한 것들이 강박이 별게 아니라 하나에 꽂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생각이 확 꽂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딴짓 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네. 그게 바로 꽂혀서 즐거운 건데 공부를 회피해서 즐거운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피하고 싶어. 근데 내가 뭔가에 꽂히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다가 아니라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걸 의존이라고 하고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에 꽂혀서 있으면은 문제가 지금 내야 해야 될 공부를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꽂혀 있느라고 정서적으로 또 문제가 돼요. 네. 왜냐면은 나도 알아요.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 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모멸감, 비하감을 막 가져요. 근데 옆에서 부모님이 또 한마디 더 해요. 이 친구는 지금 뭐 한다. 너가 지금 그럴 때냐. 몇 시까지 한다. 어디 학원 다닌다. 이러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죠.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꽉 차요. 마음속이. 그러면은 에너지가 쭉쭉쭉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든 긍정적인 정서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이거에 사로잡혀 있느라고 쭉 에너지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공부할 힘이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심하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아니면 또 흔한 게 신체화. 이것도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몸이 어디 아픈 거에 많이 꽂혀요. 청소년들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네. 뭐 허리가 아프다. 근데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아픈 건데 그걸 신체화라고 그래요. 네. 억압된 감정, 내가 인식하지 못한 감정을 외면하는 방법. 네. 그런 식으로 꽂혀 있고 하느라고 거기에 시간 가고 그래서 병원을 도는 아이도 많고 이런 식으로 겉돌아요. 그래서 정작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IQ 검사해 보면은 막 상위 1%고 근데 성적은 하위권이고 부모님도 속타고 이런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잠재성은 너무 많은데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지를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억압했고 그러다가 결국엔 터지느라 지금은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은 또 이중고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비하. 이 공부 정서를 네. 이제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작했는데 공부 정서를 지키지 못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면 그때는 사실 고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렵잖아요. 네, 우울증 치료하고 강박증 치료하고 상담 몇 년 하면 네. 도움 돼요. 네. 근데 그동안 시간 또 낭비하고 그런 선택을 하기도 또 부모로서 힘들어요. 네. 시간이 또 계속 가고 조급하고 네, 네. 당사자도 힘들어요. 친구들은 또 뭐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이러는데 나는 멈춰 있는 느낌 받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미리. 네. 저는 기본적으로 최악만 막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최악을 많이 봐서 이것만 안 해도 성공일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최악이 많아요. 그래서 육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최악이 뭐냐면 정서를 못 다루는 게 최악이다.